So high, come on, come on, come on. My throat is dry. Come pour some more, some more. When we lock eyes, yours on yours, I'm yours. Ooh, your body got this moves, your body. Ooh, your body.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bright. It's such a 백스윙은 하나로 연결된 동작이지만 구분 동작으로 나누면 세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테이크어웨이, 두 번째는 하프 스윙, 세 번째는 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할 동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이크어웨이 시에는 힌지, 두 번째로는 하프 스윙 시 코킹, 세 번째로는 탑 포지션을 만들 때는 어깨 회전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동작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테이크 어웨이 시 힌지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힌지란 손목을 이렇게 옆으로 꺾는 것을 힌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킹과 힌지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힌지는 손목을 옆으로 꺾는 것, 코킹은 손목을 위로 꺾는 것이에요. 힌지, 코킹, 힌지, 코킹. 힌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힌지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문을 열었다 닫으면 이 문을 열었다 닫을 수 있게 해주는 쇠붙이가 있어요. 네. 경첩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힌지라고 해요. 실제로 외국에서 힌지 달라고 하면 그 쇠붙이를 주시거든요. 손목을 문을 열었다 닫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꺾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네. 자, 이제 힌지의 정의를 이해하셨다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테이크 어웨이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갖춰져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테이크 어웨이를 정확하게 하려면요. 첫 번째, 겨드랑이가 붙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손과 몸 사이에 어드레스 공간을 유지한 상태로 빼야 돼요. 세 번째, 샤프트가 스탠스 라인과 평행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번째, 헤드 페이스가 척추각과 똑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헤드 페이스가 지면을 바라봐야 해요.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헤드 페이스가 손을 가려야 돼요. 이런 거 다 언제 신경을 써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힌지만 하면요. 손목만 옆으로 꺾으면 알아서 올바른 동작이 만들어져요. 이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손목을 돌리거나 손이 몸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기서 손목을 돌리지도 밀지도 않고 옆으로만 이렇게 꺾어주시면요. 자, 보세요. 왼쪽 겨드랑이가 붙어 있고요. 네. 손과 몸 사이에 공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샤프트 라인이 스탠스 라인과 평행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헤드 페이스가 손을 가리고 척추각과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헤드 페이스가 지면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많은 걸 할 수 없어요. 백스윙 때 생각이 많아지면은 정말 공이 안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이 손목만 신경 써주시면 알아서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잘못된 동작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테이크어웨이 시 힌지를 하지 않고 손목을 이렇게 손을 먼저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이렇게 손을 먼저 보내게 되면요. 임팩트 시 눌려 맞지 못하고 공을 퍼올려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손목이 이렇게 가면은 임팩트 할 때 뒤집어져서 맞게 돼요. 손목이 이미 시작할 때부터 꺾여 있기 때문이에요. 캐스팅된 모양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힌지를 하고 임팩트를 맞추면요. 디로프트, 이 헤드 페이스의 앵글이 더 눌려 맞으면서 더 많은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딱이만 한번 자세히 보세요. 먼저 손을 먼저 보냈을 때 컨택 자체가
뒤쪽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일단 임팩트할 때 헤드 페이스가 7번 아이언 로프트가 8번 아이언처럼 누워서 맞게 됩니다. 아, 하지만 손목을 옆으로 꺾어서 힌지를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눌려가는 손의 동작이 보이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아이언은 정말 눌러치는 게 중요한데요. 자꾸 디보트가 뒤에서 나오거나 자꾸 퍼올리는 샷이 나오는 분들은 먼저 이 힌지가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손목을 돌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시작할 많죠. 때. 왜 이렇게 손목을 돌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다들 얘기하시는 게, 프로님, 저는 인투아웃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요. 인투아웃으로 맞아요. 드로우를 치고 싶었어요. 네. 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꼭 한 번씩 라운드 할 때 생크난 경험이 있으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요. 시작할 때 손목을 돌리게 되면 채끝이 공 쪽이 아니라 정면 쪽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채끝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다운스윙 길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힐에 맞거나 더군다나 열려 맞는 공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손목을 이렇게 돌리면 왼손등이 하늘을 보게 돼요. 이 왼손등은 헤드 페이스의 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왼손등이 지금 정면 하늘 쪽을 더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헤드 페이스는 하늘 쪽을 보고 있어요. 이 상태로 임팩트가 들어오게 되면 열려 맞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손목을 돌리지 않고 옆으로만 빼볼게요. 그럼 헤드 페이스 왼손등이 지면을 더 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헤드 페이스도 지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상태로 임팩트를 만들면 당연히 다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할 때는요. 손목을 절대 돌리면 안 돼요. 이 시작할 때 테이크어웨이 결과가 하프 스윙으로 만들어지고요. 하프 스윙의 결과가 탑 포지션으로 만들어져요.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말처럼 이 테이크어웨이 구간을 잘 만들어 주셔야지만 다음 동작들이 술술 풀려서 완벽한 백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슨 사실 이 힌지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돌리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 손과 몸 사이가 시작부터 벌어지는 아.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여러분 이거는 제 레슨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레스 했을 때 손과 몸 사이 공간이 유지되지 못하고 백스윙 시 이렇게 바깥으로 드는 경우가 테이크어웨이 시 시작부터 손과 몸이 벌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작할 때 손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백스윙 탑으로 올리게 되면 업라이트하고 팔로만 네. 든 것 같은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하지만 이 어드레스 했던 공간, 손과 몸 사이 공간을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올려보면요. 몸통으로 도는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드레스 했던 공간이 유지된 상태로 테이크어웨이가 만들어지면 하프 스윙을 만들었을 때 이상적인 위치에 있게 돼요. 손의 위치가. 이 상태로 탑을 만들면 당연히 백스윙 탑까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한번 팔로만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손과 몸 사이가 벌어지면 회전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 느낌을 확인할 네. 수가 있어요. 그럼 다운스윙 시 팔로만. 당연히 공에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손목을 옆으로만 꺾어서 힌지만 해서 공간을 그대로 유지해 볼게요. 아, 이번에는 거리가 훨씬 많이 나왔네요. 네. 확실히. 그리고 스윙도 되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아마추어 분들 스윙 보면요. 이 사람이 배웠구나, 안 배웠구나는 이 어드레스 공간 유지하는 거에서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어드레스 공간만 잘 유지하시면요.
몸통으로 스윙을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윙 예쁜 분들을 보면은 다 어드레스 공간이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신경 쓰시면요. 정말 일관성 있는 스윙 패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몸과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시작부터 좀 겨드랑이를 붙인다는 느낌이랑 같이 힌지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야겠네요. 근데 맞아요. 그 동작이 올바른 동작인데 네. 그냥 정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손목만 옆으로 꺾어주면 모든 동작이 알아서 나와요. 그래서 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결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먼저 손목을 돌리는 분들은요.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분들은 제가 이 헤드 페이스가 왼손의 분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손목을 돌리게 되면 왼손등이 하늘을 보게 돼요. 이럴 때는 그냥 이 왼손등을 돌아가지 않게 옆으로 이렇게 왼손등이 바닥 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헤드 페이스가 바닥을 보고 있고 손목이 돌아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왼손등이 이 바닥을 보게 한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이 또 벌어지는 분들 또 많죠. 네. 이렇게 벌어지는 분들은 항상 손이 허벅지를 붙여서 지나간다. 손이 허벅지와 붙어서 백스윙이 만들어질 수 있게 오른팔로 이 왼팔 앞쪽을 감싼 다음에 백스윙을 들어보세요. 되게 많아요, 레슨들. 이 어드레스 했던 공간을 유지하는. 왼쪽 겨드랑이에 장갑을 껴도 괜찮고요. 네. 수건을 껴도 괜찮아요. 수건을 끼되 오른팔로 왼팔을 감싼 다음에 먼저 손이 몸이랑 붙어간다는 느낌부터 느껴보세요. 그러면 몸통으로 스윙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팔을 잡고 연습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왼쪽 겨드랑이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의 저는 이 힌지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꾸 손부터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 우리 아까 전에 힌지가 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 쇠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마치 쇠붙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듯이 손을 놔두고 조금 더 헤드를 먼저 출발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님 너무 손부터 확 시작하면 너무 찍혀 맞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네. 저는 뭐 시작부터 이렇게 꺾어라가 아니라 헤드가 먼저 출발해서 오른쪽 손목이 살짝 요 정도씩 짧은 채일수록 더 빠르게 꺾여 있어야 한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지 시작부터 이렇게 꺾는 건 아니라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확실하게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 하프 스윙으로 넘어가야겠죠. 하프 스윙으로 갔을 때는 위로 꺾는 코킹이라는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이 코킹이란 테이크어웨이 시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어깨 회전과 동시에 이렇게 손목을 위로 꺾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 90도 각도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의 위치는 오른쪽 어깨 앞쪽에 위치하는 게 이상적인 위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탑 포지션까지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힌지를 한 다음에 어깨 회전과 동시에 손목을 위로 꺾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목을 꺾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텐션이 느껴져요, 팔에. 네. 그러면서 다운스윙 시 스윙 스피드 빨라지고 코킹을 하면은 임팩할 때 이 스매시 팩터라고 하죠. 헤드 무게 전달력도 높아지고 헤드 스피드도 빨라져서 공의 볼 스피드 자체가 빨라져요. 어떤 걸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뭐 대표적으로 못질 있죠. 네. 못질을 할 때 이렇게 박으면 못이 잘 박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손목을 한번 꺾고 이렇게 박아야지만 더 강하게 못을 박을 수 있다는 원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잘 쓰면 거리도 잘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제가 한번 코킹을 했을 때
공의 비거리와 코킹을 하지 않았을 때 비거리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하프 스윙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잘못된 예. 코킹을 정말 안 했을 네, 때. 하나도 안 했을 때. 세게 쳤거든요. 지금 비거리가 110m 정도가 나왔어요. 그쵸. 자, 이번에 한번 손목을 꺾어볼게요. 꺾고 편안하게 쳐볼게요. 좀 왼쪽으로 가긴 했지만 코킹을 하고 쳤을 때는 한 30m 비거리가 정도 네, 더 30m 나가네요. 정도 차이가 났어요. 맞아요. 공을 묵직하게 눌러치기 위해서는 이 코킹이란 동작도 꼭 해주셔야 돼요. 공을 눌러치지 못하고 자꾸 컨택이 뒤로 나오는 분들은 무조건 힌지와 코킹을 동시에 같이 만들어주시면 바로 해결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코킹을 해야 되는 이유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이 코킹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힌지와 비슷한 예로 먼저 코킹 자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님 저는 손목이 자꾸 안 꺾여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런 분들은 먼저 처음에 레슨했던 힌지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 힌지와 코킹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힌지가 잘 만들어지면은 코킹은 살짝만 꺾으면 돼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애초부터 시작부터 힌지가 안 되고 이렇게 손만 출발한 분들은 손목을 그만큼 더 많이 꺾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힌지를 체크해 보시고요. 근데 난 힌지도 잘했어. 근데 코킹이 잘 안 돼요 하는 분들은 정말 좋은 예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친구들한테 너 잘했어 할 때 엄지척하죠. 네. 그렇죠. 엄지척할 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너 최고야 할 때 이렇게 손목을 들어 올려요. 그 느낌을 똑같이 살려주세요. 내 오른쪽에 있는 측면에 있는 사람에게 엄지척 한다라는 느낌으로 손목을 꺾어주시면 정말 쉽게 90도 각도를 만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신박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힌지와 똑같아요. 손이 벌어지는 사람이 있고 손목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손이 벌어지면 똑같이 팔로만 드는 스윙이 만들어질 거고, 자, 코킹을 했을 때 클럽이 눕게 되면은 채끝이 바깥쪽을 보면서 당연히 생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외워주세요. 채끝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헤드는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걷어맞거나 생크가 날 때는 먼저 이 코킹했을 때 채끝이 어디 보고 있는지만 확인하셔도 거의 생크는 병은 바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기준을 정해드리면 코킹을 했을 때 채끝은 무조건 공 안쪽까지만 바라봐야 돼요. 이 공까지가 리밋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공 바깥쪽을 바라보는 순간 걷어맞고 생크나는 공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레이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레이저가 쐈을 때 공 안쪽, 발과 공 사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면은 몸에 붙어 들어온 다운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분들은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엄지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엄지척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수직으로. 그쵸. 네. 눕는 분들은 내 측면에 있는 사람에게 엄지척을 해주시면 클럽이 눕는 걸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른 엄지가 사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엄지가 누웠을 때 그리고 엄지를 이렇게 똑바로 세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눕는 것부터. 애초에 컨택이 정확하게 들어가지가 않네요. 네, 정확히 힐 쪽에 맞았어요. 네. 자, 한번 손목을 엄지척을 제대로 해볼게요. 공이 똑바로 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손이 앞으로 가는 분들은
자, 이것도 엄지척이에요.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엄지척을 해주세요. 그러면 손이 앞으로 가던 걸 바로 뒤로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자, 같은 높이여도 손이 앞에 있으면 회전이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네. 근데 손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가면은 바로 회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몸통으로 치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자꾸 팔로만 들고 손이 앞으로 가는 분들은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엄지척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힌지와 코킹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백스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이크어웨이와 또 그 이외에 하프스윙 구간까지 배워봤는데 평소에 기본적으로 힌지와 코킹을 좀 헷갈려 하셨던 분들도 오늘 설명을 통해서 쉽게 구분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백스윙의 결국에 시작인 만큼 이 부분을 잘 지켜줘야 전체적으로 원만한 백스윙이 이루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킹에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엄지척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코킹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마지막 어깨 회전이 있죠. 여러분, 이제 제 레슨 끝났어요. 하프 스윙까지만 잘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그냥 어깨만 돌리면 끝나요. 이 선행 동작들이 잘 나오면 탑 포지션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탑 포지션에서 미스가 나는 이유는 시작할 때 손목을 돌리면 탑 포지션 왼쪽 어깨가 올라가고요. 채가 누우면은 보상 동작으로 인해서 오버 더 탑이 만들어지고요. 네. 팔이 손과 멀어지기 때문에 업라이트한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 스윙까지만 잘 만들었으면 이제 어깨만 돌려서 손을 귀 옆으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스윙을 잘 만들었어도요. 팔이 많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예외예요. 아마추어 분들이 비거리를 많이 보내고 싶은 욕심에 하프 스윙까지 잘 만들어 놨는데도 팔이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나중에 몸이 뒤집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스윙 크기를 줄여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은 하프 스윙까지만 스윙이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옆 사람한테 엄지척하고 끝났어요. 이 엄지척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윙.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이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은 나중에 리버스 피봇까지 되고 정확한 타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심리에 많이 가야지 기거리를 많이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힘을 제대로 쓰려면 적당히 들고 스윙을 해주셔야지만 임팩트가 더 강하게 나와요. 정말 여러분 많이 가면요 정타율까지 떨어지니까 절대로 항상 손의 위치는 귀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근데 느낌을 정말 과하게 살려주셔야 돼요. 내 손이 명치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엄지척하고 끝났어요. 어깨만 살짝 돌려주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구분 동작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끊어서 한번 하프 스윙까지 하고 어깨만 살짝 돌려서 스윙을 해보세요. 내가 하프 스윙을 했지만 정작 카메라 찍어보면요. 다 100이면 100 여기까지 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정타율이 정말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아이언을 가지고 올바른 백스윙을 만드는 3단계 레슨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혹시 드라이버에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될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드라이버와 아이언은 조금 백스윙이 달라요. 그 차이를 제가 지금 살짝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드라이버는요. 어택 앵글 자체가 다운 블로우가 아니라 어퍼 블로우예요. 네. 그래서 자, 힌지를 만들고 코킹을 만들면 어택 앵글이 다운 블로우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힌지와 코킹을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외워주세요. 힌지를 많이 할수록 헤드가 바닥에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럼 다운 블로우로 만들어지고요. 힌지를 하지 않고 옆으로 낮게 빼면은 어퍼 블로우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시에는 힌지를 하지 않고 그냥 낮게 옆으로 뺀다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그럼 어택 앵글이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프 스윙에서도 똑같아요.
힌지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 원래 아이언 같은 경우는 손목을 위로 꺾잖아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퍼 블로우로 쳐야 되고 더 큰 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네. 테이크백 시부터 테이크어웨이 시부터 낮고 길게 빼서 가져가잖아요. 그럼 저절로 코킹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든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은 아이언을 칠 때는 이렇게 90도의 각도가 만들어져 있지만 드라이버를 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좀 더 평평하고 완만한 백스윙을 만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퍼 블로우로 쳐야 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드라이버를 칠 때 손목을 꺾으면 무조건 찍혀 맞는 아, 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혹시 찍혀 맞는 분들이 있다면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가 찍혀 맞는다면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 회전이 있죠. 네. 어깨 회전은 똑같아요. 똑같이 하프 스윙으로 끝났고 이제 어깨만 돌리면 되는데 드라이버는 채가 더 길어요. 아이언은 채가 더 짧죠. 그래서 원이 아이언은 작고 드라이버는 더 큰 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백스윙이 조금 더 어깨 회전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자 옆에서 한번 봐주시면은 드라이버는 조금 더 완만하게 누워 있고 아이언 조금 더 세워져 있어요. 이 상태로 백스윙을 들면 아이언은 조금 더 높은 형태의 탑이 만들어지고요. 드라이버는 이 상태로 클럽을 들면 탑의 위치가 더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클럽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동작이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백스윙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